거북목 할아버지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름이고 하니 무서운 얘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하지만 또 교훈이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바로 구미호입니다. 자, 시작하죠.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무룡이라는 젊은 사내가 병환으로 고생하는 노모와 함께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착한 무룡은 노환으로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산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여 산딸기를 캐기 위해서 밤늦은 아주 야심한 밤에 깊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헌데 그 산은 예전부터 구미호가 자주 출몰해서 남정네를 홀려 간을 빼먹는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산입니다. 하지만 효자 무룡은 두려움도 없이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쏟아진 폭설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무룡은 몸을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깨어난 곳은 낯선 동굴 속, 어두운 동굴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룡의 옆으로 보이는 검은 그림자, 바로 몸은 인간이고 얼굴은 여우의 모습을 한 구미호가 무룡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무룡. 구미호는 무룡에게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묻고 있었습니다. 무룡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불쌍한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산딸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산딸기를 구하러 이곳에 올라와서 봉변을 당했지 뭡니까? 무룡의 깊은 효심을 알게 된 구미호. 구미호는 무룡을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무룡의 몸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는 무룡에게 구미호는 산딸기까지 챙겨주었죠. 그리고 구미호가 무룡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보았다는 얘기, 산에서 자기를 만났다는 얘기, 그 말을 1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하지 말 것을 말입니다. 만일 이 약속을 어길 경우 반드시 무룡의 목숨을 뺏어가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봄이 되고 여름이 찾아올 무렵 무룡의 집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찾아옵니다. 대뜸 그녀는 무룡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청을 하고 급기야 두 사람은 무슨 인연인지 서둘러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된 두 사람. 무룡은 너무나도 행복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각시를 자기가 맞이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죠. 게다가 어머니한테도 병든 노모한테도 어찌나 잘하든지 노모의 병증도 차츰차츰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룡에게 시집 온 날 밤 유난히도 마당 밖에는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나타나지 않던 여우 한 마리가 무룡의 집 주변을 뱅뱅 맴돌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녀가 무룡에게 시집 온 뒤로 무룡의 집안 살림이 몰라보게 좋아지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이제 완쾌를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렵던 살림, 그 힘들어하던 어머니도 병에 다 낫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지니고 있는 옥구슬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속 깊은 곳에 아주 귀하디 귀한 옥구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옥구슬을 살림이 힘들 때면 시장에 가서 팔곤 했죠. 그렇게 해서 곳간에 쌀도 넘치게 되고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배가 부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옥을 더 갖고 와라, 옥구슬을 더 내놔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욕심에 며느리를 조르기 시작했죠. 그리고서는 옥구슬을 숨겨둔 곳이 어디냐며 무령까지 나서서 그녀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든 구슬인데. 그러나 옥구슬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령은 매일 투전판에 나가기 시작했고 옥구슬을 더 만들어 오라고 아내를 학대를 했습니다. 매일 술독에 빠져 살기 시작했고요. 그녀가 구슬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인간의 간을 먹어야 하기. 누구보다 인간이 되고 싶었던 그녀는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기로 결심을 하고 짐승의 피로 연명을 하면서 구슬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옥구슬이 모두 무령에게 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얼굴은 앙상하게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야이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여우가 나타나서 오빠에게 구슬이 있으니 이 구슬을 무령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빠는 말하죠. 그녀에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번 구슬을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 산속으로 돌아가자고요. 절대 머리 검은 짐승은 믿어서는 안 된다며 동생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오빠도 그녀의 깊은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오빠, 저는 정말 인간이 되고 싶어요. 인간이 되고 싶어요. 여우로 살고 싶지. 이렇게 동생의 간곡한 뜻을 듣고 오빠 여우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동생 곁을 떠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내에게 구슬을 받을 수 없고 또 어머니까지 갑자기 병세가 위독해서 죽게 되자 무령은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예전처럼 가족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몇 해 흘러 무령과 아내는 아이도 낳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유난히 눈이 펑펑 내리던 그런 겨울밤이었죠. 방에서 남편은 새끼줄을 꼬고 있고 아내는 아기들의 기저귀 다듬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인지. 그런데 난데없이 무룡이 아내에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면서 10년 전 그때 일을 얘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임자, 내 말 잘 들으라고. 응? 그날도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는데 내가 산딸기를 캐러 갔다가 산에서 글쎄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말았거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깨어보니까 어두운 동굴 속이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들으며 차츰 얼굴빛이 변해가는 아내. 그 동굴에서 내가 귀신, 구미호를 봤다고! 그 순간 얼굴을 바닥으로 웅크려 안고 있던 아내가 삽시간에 무룡의 머리 위로 펄쩍 뛰어올라 열십자를 그리며 백발의 구미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봐 놀라 기절 초풍하는 무룡.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그토록 약속을 지키라 했건만 하루만 딱 하루만 뻗었어. 인간이 될 수 있었어. 원통해하는 구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온 세월인데 하루만 더 버텼으면 구미호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원한이 서린 눈빛으로 무룡을 노려보는 구미호. 무룡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무룡의 목을 조르려는 순간, 그 순간 옆에서 녜녜 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구미호. 그리고 그녀에게 살려달라고 손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남편 무룡. 너무나도 밉고 너무나도 분한 사람입니다. 그 광경을 보던 구미호, 서슬퍼런 손톱을 집어넣고 아기를 둥쳐안고 방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아내는 무룡을 보면서 세상에서 더러운 게 바로 정이라구나. 머리가 검은 짐승은 그토록 믿지 말라고 했건만 오빠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헌터로 다른 산으로 들어간다. 이러면서 담장을 훌쩍 뛰어넘고 산속으로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산속을 여기저기 헤매는 무룡. 아내와 아이를 찾기 위해서 산속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아내 구미호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터라 찾을 수도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토록 슬픈 얘기는 오래전서부터 우리의 입과 입으로 귀와 귀로 전해 내려온 슬픈 전설, 바로 구미호의 얘기입니다. 이렇듯
사는 동물, 미물도 약속을 지키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려 하는데, 하지만 인간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교만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의 인연이 단절되는 슬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아니 하루를 살면서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약속을 절대 어기지 말고 신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정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보다도 이토록 서로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